I'm here on a trip to Korea. Could you recommend some delicious places? I don't know. There are many delicious restaurants around here, so let me recommend a few. 이 두 사람 모두 영어 단어 3,000개 이상 압니다. 문법 책도 여러 권 끝냈죠. 근데 왜 한 사람은 술술 소통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얼어붙고 있는 걸까요? 차이는 단 하나예요. 입을 써봤냐 아니냐. 나는 영어책은 많이 샀지만 만년 왕초보다. 읽을 수는 있는데 리스닝이 도통 안 된다. 영어를 소리내서 읽은 적이 없다. 발음 연습하다가 민망해서 중간에 멈춘 적이 있다. 막상 말하려면 머리가 하얘지고 단어만 나온다. 여러분이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 후에도 외국인 앞에서 지금처럼 똑같이 서 있을 겁니다. 그럼 왜 입을 써야 되는가? 이유는 언어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소리로 배우는 겁니다. 소리를 내야 뇌가 이건 써먹을 수 있는 정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먼저 발화가 시작되면 다시 청각으로 들어가고 뇌에서 피드백을 주면 다시 또 소리내는 이 루프가 계속해서 돌아가야만 단어와 문장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영을 책으로 배웠다고 물에 뜨나요? 절대 안 뜨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물속에 몸을 담가야 뜨듯이 영어도 입으로 소리를 뱉어봐야 늡니다. 책상에서만 영어 공부하는 건 물 없는 수영장에서 평생 팔만 젓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문법이나 단어는 그래도 조금 공부했는데 왕초보에서 초보 사이 분들이 리스닝을 진짜 어려워하세요. 아, 진짜 안 들린다. 여러분, 리스닝을 뚫으려면 기초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초 단어들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발음과 연음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문장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He's an American 이렇게 읽지 않으셨나요? 얘는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He's an American, He's an American 이라고 한 호흡으로 덩어리지게 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통이 매우 어색해집니다. 연음 법칙과 강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소통이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 정확하게 열심히 발음하다 보면 이렇게 쉬운 문장도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드는 질문. 그럼 쌤, 유튜브 낭독 영상으로 매주 올려주시는데 그걸로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공부해도 되지 않나요? 아우, 당연히 가능하죠. 유튜브에서 기초 낭독 영상들을 보고 나서 진짜 들려요 라는 댓글과 반응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조금 더 탄탄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짜 리스닝, 귀를 뚫어드려야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정말 작정하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인강은 100명 중 4명도 채 완주하지 못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레벨 2와 레벨 3 챌린지를 진행을 한 지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챌린지는 매달 60% 이상의 완주율을 보이고 있어요. 장치가 그만큼 있다는 거죠. 챌린지를 진행하다 보니까 레벨 1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틀이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탄탄하게 준비했으니까요. 귀 뚫어 드릴게요. 여러분, 혼자 하긴 힘들어도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처음 입을 여는 분들을 위해서 낭독 챌린지 레벨 1을 만들었는데요. 동화와 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부담 없이 몰입할 수 있어서 발음과 억양이 빨리 붙고요. 레벨 1은 미국 원어민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의 아이들이 읽을 법한 그 정도의 난이도의 문장들이에요. 하루 10분, 피로감 없이 매일 반복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오늘 하루 막 몇 시간씩 해가지고 완벽하게 끝내겠다. 요거는 좋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루틴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에다가 매일 미션을 올려주시면 잘못된 발음을 즉시 교정하실 수 있도록 발음 전문 조교님들이 피드백을 남겨드리고 있어요. 그럼 챌린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려드릴게요. 교재는 많은 고민 끝에 자체 제작되었습니다. 교재의 난이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의 난이도는 AR 지수로 설명이 되는데요. AR 지수는 간단하게 말하면 영어 도서의 난이도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 지수는 문장 길이나 어휘,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책의 수준을 숫자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R 지수 1은 원어민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맞는 수준의 책인 거예요. 그래서 1.5라고 써 있다면 원어민 1학년 학생들의 5개월째의 아이들이 읽는 책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챌린지 레벨 1 자체 제작 교재에는 AR 지수 1에서 3 사이의 내용을 적절하게 섞었습니다. 여러분, 왕초보에서 초보분들이 리스닝 훈련하시기에 딱 좋은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주 동안 4개의 다른 스토리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요. 2번은 우리한테 조금 익숙한 동화 낭독이고요. 2번은 일기 낭독으로 우리가 평소에 접할 법한 나의 일상을 설명할 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와 문장들로 구성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귀가 뚫리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모르는 단어가 많으면 속도를 내서 읽을 수 없고요. 속도를 내서 읽을 수 없으면 당연히 귀로 들어서 바로바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수준에 맞는 내용의 문장들을 속도를 내서 빠르게 읽어 나갈 수 있어야만 듣기도 훨씬 잘 들리고요. 그리고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영어와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소리의 특징들을 잘 알고 계셔야만 리스닝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닝이 기본적으로 잘 되려면 뭐다? 기본 어휘를 두뇌 창고에 충분히 축적해 놔야만 한다. 그리고 단어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내는 소리와 다른 단어와 조합되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고 있어야만 한다. 방금 제가 말한 것도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읽을 수 있지만 그러면 너무 어색하죠. 있어야만? 아, 있어야만이구나. 뭔가 소통을 할 때 한 0.5초, 1초 늦게 듣는 사람이 이해해요. 그러면 소통이 재밌을 수가 없고 즉각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단어마다 다 다른 강세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앞뒤에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연음이 되는 법칙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의 소리로 연음을 훈련해줘야만 한다. 있어야만이 아니라 있어야만. 이렇게요. 레벨 1 챌린지는 총 5개월까지 들으실 수 있도록 일단 구성 중이고요. 저희 자체 제작 교재에서 Day 1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같이 훈련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챌린지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훈련하고 싶은 자료가 있다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순서대로 훈련해 보시면 아마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선녀와 나무꾼 내용으로 일주일 동안 보게 되는데요. Day 1 내용입니다. The Woodcutter and the Fairy. 자, 먼저 스텝 1. 리스닝을 듣게 되는데요. 이게 그냥 리스닝과 스피킹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전체적으로 다 디벨롭 시킬 수 있고 grammar 그리고 표현까지 알려드리는 그런 올인원 강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리스닝을 들려드릴 건데요. 3번 정도 음성 파일 들려드릴 테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유추해 보세요. The Woodcutter and the Fairy, Day 1. A long time ago, a kind woodcutter lived near a forest. One day, he walked to a quiet lake. There, he saw 7 fairies. They took off their flying robes and took a bath. The woodcutter picked up one robe and hid it. The Woodcutter and the Fairy, Day 1. A long time ago, a kind woodcutter lived near a forest. One day, he walked to a quiet lake. There, he saw 7 fairies. They took off their flying robes and took a bath. The woodcutter picked up one robe and hid it. 자, 일단 2번 들려드리긴 했지만 실제 챌린지에서는 한 3-4번 정도 들어보시고 유추해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스크립트를 보게 되는데요. 스크립트를 지금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지문을 봤을 때 어디서 못 알아들었고 어디서 왜 이거 이해가 안 갔지, 왜 리스닝이 안 됐지라는 거가 연음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강세를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표현을 잘 몰라서 그런지 단어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거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듣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지문을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리딩에 들어가시는데요. 여러분 스피킹과 리스닝이 잘 되려면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아주 귀찮지만 하나하나 단어의 발음 기호까지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물론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찾아보는 또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시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똑같은 O 스펠링이라고 하더라도 발음 기호가 완전히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a long time ago 할 때 along은 턱이 길어지는 아 소리죠. 그리고 ago 할 때도 오가 있는데 ago 우까지 느껴지잖아요. 오가 완전히 다르고요. one day 할 때도 one day 라고 소리가 똑같은 오인데 달라집니다. woodcutter 나무꾼이죠. 이 woodcutter도 오가 2개 있는데 아까 long ago one과 완전히 다른 wood 의 소리에 가까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영어는 아쉽게도 스펠링만 봐서는 어떤 소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기초를 닦을 때 리스닝과 스피킹을 위해서는 무조건 발음 기호를 여러 번, 수십 번씩 찾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 번 계속 찾는 거예요.
이제는 지문을 보고 어디서 끊어읽기를 하고 어느 단어가 중요한지 여러분 스스로 강세를 표시해 보시는 것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끊어읽기를 한다. 그럼 컴마가 있으니까 여기서 끊어읽기를 하겠구나. 그다음에 a kind woodcutter lived near a forest. 그러면 이거 내용이 좀 길지는 않으니까 그냥 쭉 가도 되겠구나. 혹은 주어가 좀 기니까 a kind woodcutter, 나무꾼이구나라는 거 아래에서 단어 복합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끊어읽기, 여기서 끊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단어를 간단히 찾아봤고 그리고 스텝 3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한글 보면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슬래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쉬어가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쉬어가기는 의미상 주어가 길면 주어에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길면 목적 앞에서 한번 끊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끊어읽기 처리를 해놨으면 반드시 요 사이 a long time ago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한 톤으로 쭉 가시는 거예요. a long time ago 해야 되는데 a long time ago라고 하나하나씩 발음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밑줄 쳐 있는 부분은 연음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라서 time ago가 아니라 time ago. 그래서 time 뭐라고 연결이 부드럽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빨간색 부분들은 이 문장에서 핵심 키워드들이라서 내용어라고 하는데요. 내용어에 강세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a long time ago 아니고 a long time ago 라고 한 호흡으로 소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옛날 옛적에 a kind woodcutter lived near a forest. a kind woodcutter 할 때 a kind woodcutter 아니고 a kind woodcutter. 이 D 소리는 열심히 내지 않았죠.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말은 kind 이런 식으로 모음을 으 소리를 집어 넣을 때가 진짜 많은데요. 영어는 자음 하나만 가지고도 소리를 낼 수 있어야만 해요. kind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반드시 연결하지 말고 kind 하면서 이런 소리를 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음이 3개가 뭉쳐져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오는 D나 T 소리를 삭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a kind woodcutter라고 D 발음을 아예 안 해도 되고 천천히 발음한다면 a kind woodcutter라고 D 소리를 아주 가볍게 내주시면 되겠죠. a kind woodcutter 할 때 woodcutter 아니고 woodcutter 해서 W는 입술을 내밀어서 시동을 걸어주는 느낌으로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wood 아니고 wood 따라하고 계세요? woodcutter 이렇게요. lived near a forest. 나무꾼이 살고 있었대요. 어디에서요? 숲 근처에서요. near a forest. lived near a forest. near는 엄청 잘 들리기보다는 아주 가볍게 강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forest 아니고 R 발음은 입술을 쭉 내밀어서 forest. rest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소리가 나죠? 우리가 동화로 이렇게 훈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일기나 아니면 동화 등 우리가 평소에 대화할 때 나의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스토리 안에서 이 과거 동사가 어떻게 쓰이고 어떤 형태로 문장에 쓰이는지 익숙해지셔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스토리 베이스로 반드시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똑같은 단어라도 맥락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토리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그 어떻게 표현이 쓰이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woodcutter 할 때 요 TT는 모음 사이에 끼어 있어서 굴러가는 소리를 내는데요. 굴러가는 소리 안 내고 woodcutter 하셔도 당연히 괜찮아요. cutter 이렇게 굴러가는 소리는 미국 사람 기준으로 좀 자연스러운 소리기는 하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소통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One day he walked to a quiet lake. 하루는 어느 날이라고 표현할 때 one day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one day he walked to a quiet lake. 그는 걸어갔어요. walk의 과거는 walked 라고 소리 내는데 walk 동사 원형의 K 소리로 끝났죠. 동사가. 그러면 이 크라는 소리는 walk 성대가 울리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성대가 울리지 않는 소리로 끝난 경우 통째로 ED를 t로 발음을 합니다. walked 이렇게요. 근데 to가 또 뒤따라오니까 방금 발음했었던 거랑 t가 똑같은 소리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소리가 t가 없어지는 격이 돼요. He walked to. 그래서 he walked to라고 천천히 발음하면 다 발음할 수 있지만 문장을 연음해서 쭉 읽으면 he walked to a quiet lake라고 됩니다. 이거 그러면 과거 동사로 발음하지 않았는데 원어민들은 이해하나요? 당연히 이해합니다. 문맥상 당연히 과거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연음됐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발음할 때 work 아니고 work
work이라는 거는 알 발음 때문에 혀가 뒤로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어요. work. 혀에 긴장이 많이 되죠. 근데 walk. 걸은 건 혀의 힘을 완전히 빼고 walk. 턱이 길어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He walked to a quiet lake. 조용한 호수로 걸어갔대요. He walked to a quiet lake 할 때 to가 들어가면 전치사인데 어느 방향으로 라고 향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he walked 걸어가요. 어디로? to a quiet lake. 그러면 이 장소로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quiet 할 때 QU 스펠링으로 보통 표현되는 저 단어는 quiet, 카가 아니라 고와 나눠서 발음해 주시는 게 좋고요. quiet lake 아니고 quiet lake 라고 자음이 이렇게 두 개 만났을 경우에는 T 부분에다가 혈만 갖다 대고 바로 lake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소리가 살짝 끊어지는 느낌이 나죠. quiet lake, quiet lake. 만약에 여는 법칙이 어색하신 분들이라면 이 문장이 이해하기가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대충 때려 맞추지 말고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아차리는 게 우리 목표예요. 대충 때려 맞지 말고 There he saw 7 fairies. 거기에서 there 그곳에서 he saw 7 fairies. he saw 할 때 saw 하면 안 돼요. 여러분 saw는 꼬매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너무 많이 쓰는 거 봤다라고 할 때 see는 불규칙 동사라서 see 과거는 saw 과거 분사는 seen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찾아서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발음하실 때에는 턱을 길게 벌려야 돼요. 내가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리스닝도 되거든요. He saw 7 fairies. fairies 발음할 때 F 앞에서 발음이 확 느껴질 수 있도록 fairy 아니고 fairies. fairies 라고 소리 내주세요. 강세 오는 저 빨간색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검정색 부분보다 빨간색 부분들이 잘 들리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There, 요 TH는 혀를 살짝 내밀어서 there, 제 모양 보이시죠? There he saw 7 fairies 라고 제 입모양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더 좋아요. 7명의 선녀들을 봤어요. fairies 할 때 선녀들이기 때문에 담수 목수가 중요하니까 S 꼭 넣어주세요. They took off their flying ropes. take off의 과거 동사죠. took off.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옷을 벗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날개옷, their flying robes 같은 경우는 take off가 구동사라는 표현인데 요 사이에 들어가도 되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took off their flying robes라고 맨 마지막에로 빼도 돼요. 그러니까 took their flying robes 혹은 took off their flying robes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took off. take off의 과거 동사라서 took off고요. 동사가 두 개예요. They took off their flying robes and took a bath. 그리고 목욕을 했대요. and took a bath, and took a bath. 지금 밑줄 쳐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연음이에요. 그래서 K가 모음과 만나면 took off가 아니라 took off, took off. 예, 그리고 take off처럼 구동사들은 두 번째 단어의 강세를 살짝 밀어주는 습관이 있어서 took off가 아니라 took off라고 억양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쉬었다가 and took a bath. 여기도 연음 처리해 주시는데요. and의 D 발음은 열심히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접속사가 매우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and took a bath. bath 할 때 맨 마지막에 오는 TH는 혀를 살짝 내밀어 주시고요. take a bath의 과거 동사라서 took a bath가 됩니다. take는 불규칙 동사라서 take, took, taken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불규칙 동사들은 아래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법은 지금은 설명드리지 않을 테지만 강의에서는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The woodcutter picked up one rope and hid it. 나무꾼은 그중 하나의 옷을 몰래 집었대요. picked up,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pick up이니까요. 근데 picked. 아까 크크크 소리, 무성음 소리 뒤에 ed는 통째로 뭘로 발음한다? T. 그래서 picked. 트 소리가 모음과 막 이렇게 만나게 되면 picked up. 떡이라고 부드럽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너무 picked up 이거는 아니고 picked up. 부드럽게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picked up one robe and hid it. hid는 과거 동사죠. 어떤 동사의 과거 동사예요? hide, hid, hidden. 이렇게 진행됩니다. hide, hid, hidden. 나무꾼이 옷을 하나 집어서 숨겼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많이 쓰니까 몰래 숨겼다라고 몰래가 들어갔는데요. 숨겼다 혹은 몰래 숨겼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너무 1대1로 대응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연음과 발음 이해했고 단어들도 전부 다 이해했어요. 이제 리스닝을 들으시면 정말 당연히 너무나 잘 들리겠죠. 그럼 지문 보지 않고 그냥 2번 한번 들어보세요.
The Woodcutter and the Fairy, Day 1. A long time ago, a kind woodcutter lived near a forest. One day, he walked to a quiet lake. There, he saw 7 fairies. They took off their flying robes and took a bath. The woodcutter picked up one robe and hid it. The Woodcutter and the Fairy, Day 1. A long time ago, a kind woodcutter lived near a forest. One day, he walked to a quiet lake. There, he saw 7 fairies. They took off their flying robes and took a bath. The woodcutter picked up one robe and hid it. 저희 후기 남겨주신 거 전부 다 여러분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40대 직장인 A씨는 해외 출장이 두려웠고 외국인과 눈도 못 마주쳤다. 그런데 지금은 영어 미팅에서 팀원들이 먼저 알아봐주고 소리가 달라졌다라고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후기인데요. 이제 먼저 말을 꺼낸다라고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하신 건요. 최소 하루 10분 낭독 챌린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하시면 누군가의 영어는 변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리스닝이, 여러분의 영어가 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 들렸던 영어가 들리고 내 영어 소리가 스스로 듣기에도 괜찮은데 하는 순간 그 짜릿함과 그 자신감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이건 단순한 영어 수업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영어로 깨어나게 하는 첫 루틴 훈련입니다. 레벨 1 챌린지가 4주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고요. 댓글 캡처해서 채널톡에 남겨주세요. 저희 낭독 챌린지에서 진행하는 Day 1 MP3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년 이맘때 영어로 웃고 있는 당신을 분명히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챌린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채널톡으로 질문 주세요.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 bye!